안녕하세요. 두이드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둘째 마당 13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멀티미디어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는데요. 멀티미디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사진 찍는 것부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영상이나 또는 음성 관련된 거, 그죠? 영상이나 오디오 관련된 비디오, 오디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멀티미디어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IT 분야,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특히나 이런 멀티미디어가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옛날부터 많이 연구가 되기도 하고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영상 통화라든가 화상 회의라든가 또는 원격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상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음성 같으면은 보통 인터넷 전화 기능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음성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우리가 음성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음성을 받아들이고 다시 그거를 스피커를 통해서 플레이를 시키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부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사진 찍는 거 먼저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사진 찍는 거는 우리 이제 단말에 카메라 앱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앱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방법이 있고, 카메라 앱이 아니라 여러분의 앱 안에다가 직접 사진 찍는 기능을 집어넣고,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카메라에 그 영상 이렇게 미리 보기가 보이잖아요. 보통 미리 보기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카메라에 들어오는 그런 영상을 그대로 우리가 먼저 보다가 그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그 순간에 이렇게 딱 찍히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그거를 이제 미리 보기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만드는 앱 화면 안에다가 직접 뿌리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카메라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훨씬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미 미리 보기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카메라 앱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인텐트를 이용해서 띄워주기만 하면 카메라 앱의 화면이 뜨겠죠. 그리고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그 정보를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먼저 사진을 찍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화면, 여러분의 앱 화면에다가 직접 카메라 미리 보기를 넣고 사진 찍는 기능을 넣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거는 장점이 뭐냐면 이 카메라 앱을 쓰게 되면 그 앱의 카메라 앱의 화면이 전체 다 이렇게 차지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의 앱의 화면에 집어넣으면 미리 보기 화면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이렇게 서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시작 화면에서 스타트 메뉴를 누르고요. 자, 여기 empty activity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해서 자, 그다음에 next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으로 자, my capture. 자, 사진 찍는 걸 이제 capture라고 부를 수 있는데 자, 인텐트를 이용해서 카메라 앱을 띄운다고 해서 my capture intent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패키지 이름에서 my 자는 삭제를 해 보고요. 자, 그리고 finish를 눌러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겠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먼저 자, 화면을 위한 레이아웃, 즉 XML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XML 레이아웃에는요, 우리가 버튼 하나를 집어넣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버튼 하나를 집어넣어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단말에 카메라 앱을 띄울 거예요. 우리가 카메라 앱에서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면 그러면 그 결과를 받아서 화면에 이미지 뷰에다가 뿌려주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에는 버튼 하나와 이미지 뷰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자, activity main.xml을 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요. 자, 최상위 레이아웃을 컨버트 뷰를 이용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한번 변경해 봅니다. 그리고 방향 속성,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해서 아래쪽으로 계속 쌓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화면에다가 일단 버튼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죠. 자, 버튼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로 방향, 즉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해서 버튼의 가로 크기가 매치 페런트로 돼서 꽉 채우고 있죠. 그냥 한번 놔둬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진 찍기, 글자가 사진 찍기로 보이도록 만들어 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다가 우리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 자,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왼쪽 위에 팔레트에서 이미지 뷰를 끌어다가 자, 버튼 아래쪽에다 갖다 놓습니다. 자, 기본 이미지를 어떤 것으로 할 건지 선택하라고 뜨게 되죠. 자, 프로젝트 안에
자, IC 런처라고 하는 기본 안드로이드 아이콘이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미지 뷰의 레이아웃 하이트, 높이 값이 랩 컨텐트죠. 자, 요거를 매치 페런트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버튼은 버튼, 이미지 뷰는 이미지 뷰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카메라 앱 화면이 보이고, 카메라 앱 화면에서 사진을 찍으면 다시 돌아와서 이 이미지 뷰에 찍은 사진이 보이도록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자바로 가서 기능을 한번 부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기능을 붙여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미지 뷰를 사용할 테니까요. 위쪽에다가 이미지 뷰 이렇게 자, 변수로 선언을 하고요. on create 안에서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를 찾아주도록 합니다. find view by id r.id. 이미지 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동작을 시킬 거니까요.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find view by id r.id. 버튼으로 찾아주고요. 버튼 set on click listener enter new on click listener enter가 되겠네요. 자, 그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진을 찍어줄 텐데 사진 찍는 그 함수를 자, take picture라고 하는 걸로 하나 정의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take picture라고 하는 함수 또는 메소드로 부를 수 있겠죠. 자, take pictur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겠다. 자, 그럼 그때 자, public void take picture 함수가 호출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그때 자, 우리가 인텐트를 이용해서 자, 카메라 앱을 띄워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 앱을 띄워줄 때 자, 우리가 사진을 찍고 나서 다시 그 사진 찍은 결과물을 가져오는 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전에 인텐트에서는 새로운 화면에서 원래 그 화면을 띄운 화면 쪽으로 엑스트라를 이용해서 보내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자, 사진이라고 하는 건 파일이 크잖아요. 그죠? 사진을 찍으면 그 용량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파일로 보통 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올 때도 직접 엑스트라를 이용해서 그 사진 파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진 파일의 위치만 받아서 그 파일을 읽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결국엔 파일 기반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위에 변수로 파일이라고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이 파일을 처음에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if라고 해서요. 파일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null이라면 처음에 초기화가 안 된 경우겠죠. 자,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create file이라고 해서 자,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파일을 만드는 기능은 다시 자, 별도의 자, 함수 또는 메소드로 정의를 하는 거죠. 자, 파일을 리턴 값으로 받고요. 자, create 파일이라고 해서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자,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파일을 SD 카드 쪽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파일의 이름은 string이라고 해서 file name 이렇게 해서 capture.jpg.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카메라 앱에서 사진을 찍으면 JPG 포맷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아예 JPG라고 하는 확장자를 붙여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파일이라고 해서 자, 스토리지 자, dir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environment.get external storage directory 요걸 한번 사용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자, 파일이라고 하는 거 out 파일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요거는 new 파일 이렇게 해서 storage directory 콤마 자, 파일 name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그 폴더 아래에 새로운 파일을 하나 지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eturn out 파일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create 파일이라고 하면 결국엔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파일 객체가 이 파일이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URI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 텐데요. 자, URI, 자, 파일 URI라고 해서 URI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거는 파일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파일 provider.get URI for file 있고요. 자, 여기다가 컨텍스트는 this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org.taketown. 자, capture intent가 되겠죠. 자, capture intent. 자, 우리가 만든 지금 여기 보면 capture intent 자, 점이 없이 capture intent가 되겠죠. 점. 자, file provider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파일 객체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해볼게요.